현대인들의 고질병 배부른 영양실조. 권장 음식은 덜 먹고 피할 음식은 더 먹는 청개구리 한국인. 과연 우리는 어떻게 먹고 있을까? 한국인의 식습관을 알아보려고 거리로 나선 제작진. 평소 즐겨 먹는 음식을 골라 모아보게 했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는 빠진 고지방 고열량식. 골고루 잘 먹어야 튼튼하다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해요. 당분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해서요. 그런 식사보다는 디저트를 좀 즐겨 먹는 편이에요.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식사 못하면 주스나 과일 종류를 주로 먹어요. 바뀌지 않는 식습관 계속 이대로 가다간 칼로리만 흡수가 되면 이 공장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비 나쁜 자동차 같은 게 되는 거죠. 결국은 에너지 도둑이 돼버리게 됩니다. 골고루 먹지도 않는데 영양 도둑에게 그마저도 뺏기는 현실. 이런 상태가 계속이 되면 성인병은 물론이고요. 치매, 골다공증, 심지어는 암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성질환의 주범 영양결핍. 필수 영양결핍에 시달리면 대사증후군은 물론 혈관에도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먹을거리가 넘치는 시대. 과연 체험단의 영양도 넘쳐나고 있을까? 한국인에게 부족한 영양 위주로 검사한 결과 그들 또한 영양균형에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마음 먹고 챙겨 먹다가 또 어느 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골고루 챙겨 먹지를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조금 많이 신경 쓰이는 편이에요. 내 몸을 갉아먹는 영양 도둑 잡기에 나선 사람들. 밥상을 바꾸자 만성질환도 사라졌다는데 영양 도둑을 잡고 건강까지 지켜준다는 그것의 정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잠시 후 닥터지바고에서 공개합니다. 따님보다도 뜨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개그우먼 김영희 씨의 어머니 권인숙 씨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예, 예. 예, 요즘 김영희 씨도 셀럽 파이브라고 그래서 또 가수 활동도 하던데. 예, 어울리지 않게 춤을 췄어요. 저는 오늘 이 환자로 이래 나오게 돼가지고 네. 사실 기분이 상쾌하지는 않습니다. 한 6년 전에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뭐 저는 쌀밥에 고기까지 네. 배불리 먹었는데도 계속 나른하고 피곤하고 잠 오고 예. 칼로리만 먹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서 어렵죠.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공장에 꼭 필요한 것이 미량 원소예요.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흡수가 안 되고 칼로리만 흡수가 되면 이 공장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비 나쁜 자동차 같은 게 되는 거죠. 기름만 먹는 거죠, 그냥.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 도둑이 돼버리게 됩니다. 에너지 도둑이요? 그렇죠. 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에너지 효율을 내기 위해서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한 거죠. 서울의 한 시장. 싱싱한 농수산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늘 활력이 넘친다. 어서 오세요. 고등어 같은 건요? 고등어 저쪽에 있습니다. 고등어. 두 마리 오세요. 네, 그래 오늘은 또 삼치가 좀 먹고 싶네요. 삼치 요즘 물건 좋은 거 싱싱한 거 골라드릴게요. 싱싱한 거 좋습니다. 삼치는 전부 다 자연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삼치는 어디서 옵니까? 삼치는 여수에서 많이 오고. 아, 여수에서 옵니까? 네, 여수 이쪽에서 많이 오고. 아, 그렇구나. 7,000원이요? 예. 화로하는 선어를 사더라도 자연산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는데 수족관에 있는 생선은 살아있지만 수족관 자체가 항생제를 뿌려가지고 죽은 고기라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고기 그걸 사기 위해서 시장에 나와가지고
삼치라든지 고등어라든지 그런 자연산 생선들을 사고 있습니다. 내 입에 직접 들어가는 식재료라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 아래 꼼꼼히 물건을 구매한다는 남자. 다소 작고 예쁘지 않아도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유기농 농산물만 사는 게 그만의 철칙이다. 유기농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양소 면에서도 비타민 C하고 또 미네랄이라든지 철분 성분들이 월등하답니다. 집에 온 후 식사 준비를 위해 재료 손질을 하는 남자. 그런데 여러 번 헹궈내기만 할 뿐 전혀 다듬질 않는다. 손질도 안 하고 씻고 계시는데 되는 거예요? 원래 저 사람은 저렇게 먹어요. 예. 네, 원래 뿌리, 줄기, 잎까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영양소가 뿌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줄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잎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에 다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섬유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긴 후부터 채소를 통째로 먹기 시작했다는 남자. 20년 전 늘 복통에 시달리다 위궤양으로 병원 신세까지 진 류태석 씨. 결국 성인병까지 찾아오고서야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게 됐다. 술, 담배 같은 건 하루에 3갑 이상 피웠었습니다. 술도 매일 계속 다시피 했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어떤 그 성인병으로 시달렸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식생활을 개선하고 식습관을 고치고 그렇게 된 거죠. 밥상을 바꿔 건강을 되찾기로 한 남자. 생선과 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식으로 차리는데 그런데 이때 뭔가를 입에 넣고 한참을 씹어 삼키는 남자. 그가 생으로 먹는 건 냉이. 데쳐 먹는 나물 냉이를 왜 생으로 먹는 걸까? 생으로 먹게 되면 비타민C라든지 효소 등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좋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리할 때 열을 가하게 되면 대부분의 영양소는 좀 파괴가 되거나 또는 변형되거나 고온에서 오랫동안 조리하게 되면 심지어 유해 물질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식감이 안 좋으니까 계속 유지하실 수 있을지가 문제겠지만 이 채소의 경우에는 물론 끓였을 때 그 섭취가 잘 되는 성분들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식물에도 단백질도 일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섬유질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리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흡수가 잘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20년째 한결같다는 그의 밥상. 그런데 밥을 먹는 아내와 달리 남편은 이상한 걸 먹는다. 그가 떠먹는 수상한 가루는 과연 무엇일까? 이거 생식이에요. 이거 밥이에요. 밥 대신 먹는다는 가루, 도대체 뭘로 만들었을까? 귀가 1시간 전 방앗간에 들른 남자. 아주머니 건물 좀 갈아주세요. 그가 가져온 건 유기농 매장에서 구매한 통곡물. 껍질에 많은 영양소까지 다 먹으려고 껍질째 간다. 검은 콩만 볶았을 뿐 나머지는 다 생으로 빻은 가루. 먹기에 거칠어도 고유의 영양을 빠짐없이 섭취하려는 그만의 선택이다. 그야말로 자연인입니다. 그게 자연인. 저분이 몇 세까지 사시는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이제 70세십니다. 이렇게 영양 섭취에 신경을 쓴 뒤부터 만성 질환에서 벗어났다는 류태석 씨. 식후에도 부족한 영양을 보충한다. 들기름요. 오메가3 말씀 많이 하시죠? 네. 오메가3 사 먹을 필요 없이 들깨 기름을 먹으면 오메가3 역할을 충분히 해줍니다. 화식을 해버리면 그 자연식품 속에 있는 비타민C라든지 효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생식을 하게 되면 그대로 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건강에 좋은 거죠.
50년 전에 우리가 시금치 한 접시를 먹었을 때와 동일한 영양가를 섭취하려면 지금은 10접시를 먹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1975년에 생산된 채소 과일과 33년 후인 2008년에 생산된 채소나 과일의 영양가를 비교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적게는 한 30%부터 많게는 80%까지 같은 식품이라도 영양가의 일부가 감소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부분이 비타민류나 미네랄류에 해당이 돼요. 환경적인 오염, 그다음에 이제 토양이 산성화되게 되면 사실은 식물이 이런 미네랄들을 충분히 다 끌어서 섭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식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미네랄류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 그렇다고 빵을 사실이고요. 파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양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몸에 필요한 미량 영양소들, 이런 미량 영양소들은 과거와 현재가 좀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량 영양소, 미세 영양소라고 부르는 것들, 이게 이제 뭐냐는 거죠? 네, 다량 영양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내요. 칼로리를 내요. 탄수화물을 먹어도 에너지를 내고 단백질, 지방도 에너지를 내죠. 하지만 이런 미량 영양소들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아무리 먹어도 단 1칼로리도 칼로리를 직접적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애들 하는 일이 없네. 아니죠. 에너지는 내지 않지만 휘발유만 있다고 자동차가 막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엔진 오일이 있어서 또는 윤활유가 있어서 연소를 시켜서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미량 영양소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연소를 도와주는 일들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미량 영양소들이 부족하게 되면 만성 질환으로 가게 될 위험성들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서울의 한 병원. 눈에 저기도 들어갔네. 눈썹도 들어갔네. 이거는 화장품 가루고요. 이거 화장품 가루고 여기서부터 요만큼. 저기 몇 년 됐죠? 저 한 4년? 아니 근데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어요. 아, 뭐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에요. 빠지셔서. 그 인간 그대로예요. 그래도 한참 빠졌을 때보다는 조금 더 찐 거예요. 또 빼야지. 예전에 살이 좀 많이 찌셨었나 봐요? 옛날에 제일 많이 나갔을 때는요, 한 88kg도 된 적이 있었어요. 제일 많이 살쪘을 때는 한 이 정도 됐었습니다. 다이어트 후 몰라볼 정도로 달라진 모습인데 다이어트를 하게 된 이유는 뭘까? 네, 과거의 건강진단 결과예요. 한눈에 봐도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 간 수치도 정상보다 높고, 콜레스테롤 높고, 중성지방 높고, 혈당치도 높고, 우리가 사망 확률을 따져본다면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은 뭐 정상인의 2배, 정상인보다 64배에서 128배 정도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죽을 확률이 128배가 높다고 이건 살 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각종 성인병의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혹독한 다이어트를 결심했지만 기쁨도 잠시뿐 심한 어지러움과 다리 저림 때문에 운전하다가 차를 멈출 정도였다. 지금 선생님 경우도 보면 그냥 무작정 처음에 다이어트 시작하실 때는 아마 미량원소가 굉장히 부족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보통 다리 저림이 올 때는 뭐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눌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미량원소들 중에서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부족할 때도 저림이나 경련이 쉽게 올 수 있거든요. 영양 불균형이 원인이라고 생각한 그. 감량 체중은 유지하되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식단을 고민하다 요리 공부를 시작했다. 이게 자격증입니다. 국가기술 자격증. 노력의 결과물인 조리사 자격증. 그 종류만 해도 무려 4가지인데 영양가는 살리고 보기 더 좋은 자신만의 요리를 개발한 임상진 원장. 각종 대회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다. 여기가 집에서 제일 아끼는 제 주방입니다. 아, 여기가요? 네. 그는 릴스만 잡던 손에 식도를 쥐고 이곳을 총행무진한다. 이거는 전문가용이에요. 전문가용으로 제가 일본에서 사가져온 건데
이 칼을 제가 제일 아낍니다. 전문가용 칼부터 중식용 냄비까지 모든 게 제대로다. 좀 썼습니다. 많진 않은데 그의 보물창고인 식재료 저장고, 각종 양념과 향신료가 빼곡한데 그는 어떻게 다이어트 후유증과 성인병을 이겨냈을까? 처음 등장한 식재료는 시금치. 이 시금치에는 비타민 중에서도 엽산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엽산이 없으면 생기는 빈혈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한테는 꼭 필요한 야채예요. 시금치는 열량이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 자운동을 원활하게 해준다는데 양파, 가지 등 먹기 좋은 크기로 썬 각종 채소 준비.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뒤 올리브 오일을 넣고 양념이 골고루 배도록 조물조물 무친다. 연어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돕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 활용점정, 달걀까지 얼면 끝! 이렇게 오븐에 넣고 180도에서 딱 10분만 구워주면 됩니다. 고단백 저칼로리 건강 샐러드 완성! 항산화 성분이 많은 녹황색 채소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연어로 영양 균형까지 챙겼다. 같은 의사지만 굉장히 부럽네요. 저희는 뭘 먹고 싶어도 음식을 잘 못하니까 항상 영양제에 의존하는데. 야, 눈으로 봐도 그냥 건강해지는 것 같아, 그죠? 침 한번 삼킬까요? 좀 먹게. 꿀꺽. 임상진 원장의 두 번째 요리는 고운 색감의 비트가 주인공. 이 비트는 뿌리 채소인데 이 안에는 비타민 B, C 등의 비타민과 칼슘 등의 미네랄들도 많이 들어있고요. 안토시아닌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제가 이용해서 오늘은 특별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삶은 병아리 콩과 콩 삶은 물, 참깨, 그리고 비트만 있으면 준비 완료. 먼저 비트를 삶아주는데 살짝 익히면 단맛과 영양 흡수율이 배가 되기 때문이란다. 삶은 비트에 병아리콩 삶은 물과 올리브 기름을 넣고 곱게 갈아주면 완성! 먹기도 아까울 정도로 식욕을 자극하는 진홍색.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맛있어요. 잘 된 거예요? 진짜 맛있습니다. 영양가 높은 이 소스의 정식 명칭은 비트 후무스. 단백질이 풍부한 병아리 콩과 무기질 함량이 많은 비트, 완벽한 조합을 이룬다. 아직 보여줄 요리가 더 남았다는 임상진 원장. 식사를 할 때 국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샐러리하고 토마토를 이용해서 스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재료인 토마토와 샐러리는 물론 맛과 영양을 더해줄 각종 채소 준비 완료. 먼저 양파의 단맛이 우러날 정도로 볶고 채 썬 당근과 샐러리를 넣은 뒤 달달 볶아준다. 여기에 잘게 썬 토마토와 자투리 채소로 만든 채소를 넣고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해 30분간 푹 끓이면 건강 스튜 완성! 샐러리와 성인병 예방에 좋은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의 합작. 염분이 많은 국보다 건강한 음식이다. 이제 디저트로 마실 수 있는 주스, 당근 주스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당근을 익힌다?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익혀 먹을 때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 여기서 끝이 아니다. 기름을 넣어주면 영양 흡수율이 70~80%까지 올라간다. 영양 손실 없는 건강한 당근 주스 완성! 여기에 닭가슴살 스테이크까지.
작은 영양소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임상진 원장의 건강 밥상.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듬뿍 담은 영양식단으로 건강을 지켜온 임상진 원장. 나는 잘 먹고 있어. 나는 식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야. 나는 균형을 잘 잡힌 식단을 먹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도 하고 그다음에 검색, 찾아보기도 하고 주위에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요새는 자료가 많으니까 그래서 빠진 것이 없는 균형 잡힌 식단을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분이 누굴지 모르겠는데 정말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부모입니다. 유부모원이래요. 왜냐 반년의 딸이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잖아.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럴 때 입을 다무는 게 마음이 편습니다. 이렇게 영양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이제 만성 질환에 시달릴 수도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미량 영양소가 부족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병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을까요? 성인병은 물론이고요. 치매, 골다공증, 심지어는 암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밥상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경기도 김포시. 진짜 건강한 음식이다. 수작업으로 저래 다 이루어진 저런 게 더 맛있다니까. 구매욕 자극하는 제철 식재료, 지역의 특산물을 소개하는 TV 방송은 그녀에게 그야말로 개미지옥이라는데. 예, 나와요. 에이, 또 택배네. 또 선물이다. 들어가자. 포항에서 영희 지인이 과메기를 보내주시는 것 같네. 과메기요? 예예. 웬 과메기예요? 그 이분이 과메기를 또 취급하시거든. 이런 업을 하시니까 해마다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 예, 영희도 인기 많지만 저도 많습니다. 우리 모녀가 인기쟁이다. 자, 산지에서 직접 공수한 제철 음식을 사는 이유가 있다는데. 뭐 시장 물건도 좋겠지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 시골에서 농사 짓고 이런 걸 봤잖아요. 그것을 직접 거두어서 먹고 이걸 받아놓으니까 그 저는 뭐 조금 산지에 직접 사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냥.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재료들로 빼곡한 냉장고. 정말 빈틈 하나 없네요. 내일 또 꽃감은 시골 꽃감은 간 말랐는 거, 간말랭이. 간 말랭이를 예. 사신 거예요? 아니요, 시골에서 말라가 보낸 거. 아. 예, 요건 또 영희는 초콜릿 먹지만 저는 간말랭이를 먹습니다. 누가 더 건강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요런 거는 또 요거는 딸기잼. 잼. 요것도 밭에 가 우리 요 김포에 또 밭이 많거든, 딸기밭이. 저는 달아서 이걸 못 먹거든요. 근데 해가지고 뭐 지인들한테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만들었지만 정작 본인은 입도 못 댄다는데. 아니 나는 이게 못 먹을 이유가 있지요. 당이 높잖아요. 예, 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게 너무 좋아하다가. 6년 전부터 당뇨를 앓고 있는 권인숙 씨. 하루 2번의 혈당 체크는 평생 끊을 수 없는 족쇄가 됐다. 1964. 그 전날 저녁부터 군고 갔는데 240 나오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당뇨와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네. 예, 잠 오면 자고 밤중에도 먹고 싶으면 야식 시켜 먹고 고깃집 가가지고도 네네. 고기 5점 먹고 탄산 음료를 한 병씩 마셨습니다. 기름이 적고 달고 짜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당뇨. 제한하는 게 많다 보니 영양소가 부족하기 쉬운데 그녀가 택한 첫 번째 식재료는 시래기다. 이게 또 제철 아닙니까, 이 시래기가. 시래기 국이. 이 시래기 가지고도 밑에 뭐 생선 찌지는데도 밑에 깔아도 되고. 시래기 이것도 진짜 보약입니다. 칼슘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시래기에 한 번 데쳐 기름을 뺀 등갈비를 올리고 양념을 얹은 후 졸인다. 당뇨라 가지고 음식을 그저 아무거나 먹고 뭐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를 못하니까 이제 이 고기 단백질 아닙니까? 이것도 시래기가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화도 잘 시켜주고 이 국의 궁합이 맞는 것 같더라고. 영양 균형에 도움을 주는 시래기 등갈비찜 완성.
두 번째 요리의 주인공은 과메기. 담백하고 쫄깃한 식감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배출과 혈액순환을 도와 성인병 예방에도 그만이다. 숙성되고 일부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영양 성분들이 좀 더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흡수되기 좋은 형태로 분해가 되고 또 핵산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영양적으로는 과메기 쪽이 좀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장의 무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권인숙표 묵은지. 그 지금 요거는 또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 요걸 뭐 씻어가 똘똘 말아주면은 같이 먹으면 아주 그냥 황금 비율이지. 짠맛을 없앤 묵은지에 과메기와 마늘을 올리고 돌돌 말아찌면 끝. 요 새콤한 김치가 또 도와주고 또 요 마늘도 같이 넣어야 훨씬 맛이 좋더라고요. 저는 요 완전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는 데 딱인 과메기 김치찜 완성. 반찬이 만들어질 동안 밥을 준비하는데 현미 100% 밥을 또 닦아봤습니다. 근데 이건 씹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얘도 안 보이는데 지쳐가 숟가락을 놓게 되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안 되더라고요. 특별한 국물을 보여주겠다는 권인숙 씨. 아까 고기에 함께 키노아밥을 할 겁니다. 비타민, 미네랄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고대 잉카 제국의 곡물 퀴노아. 특히 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탁월하다. 신선한 제철 재료를 활용해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권인숙 씨. 아 영희 왔나? 아이고 야야 잘 왔다. 시간 맞춰고 우리 잘 들어오네. 이거 뭐야? 이거 갈비찜. 갈비 시래기찜. 대박이네. 따님도 요리를 좀 해요? 어디가 한번 물어보니까 물에 손이 오면 앞길이 막힌다 했다니까. 손은 안 대면 물에. 세 가지 색 퀴노아를 섞어 밥을 지으면 보기 더 좋고 먹음직스러운 영양 만점 퀴노아밥 완성. 요거는 밥이 되면서 뜨거운데 발화가 되기 때문에 요 싹이 다 보인다니까 또 너무 신기하지요. 이렇게 먹고 여기서 또 영양소를 채우고 이러니까 많은 위로를 받고 살죠. 좋은 음식에. 자, 건강밥을 드세요. 혈당 올리는 음식은 덜 먹으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영양소도 챙겨야 하는 당뇨.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덕에 지금까지 합병증을 모른다는데 영양을 따져 차린 밥상 과연 맛은 어떨까? 이거 꽤 씹는 것 같다. 꽤 씹는 거죠, 그냥. 고소하지? 영양 불균형의 해답을 음식에서 찾은 권인숙 씨. 음식으로 다 채워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양제 같은 것도 제가 좀 사드렸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거 좀 잘 안 드시고 여기 뭐 쌀 같은 밥만 봐도 알겠지만 뭐 키노아나 이런 뭐 다 섞어서 일단 무조건 잡곡밥으로 드세요. 그래서 그런 걸로 또 섭취를 다 하시고 이러니까 한편으로 제가 좀 못 챙겨 드리는데 알아서 이렇게 다 만들어서 드시니까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하고 배지배지해져. 살이 조금 오래 익었나? 아니, 잘 빠졌네. 식사 후 영양이 풍부한 퀴노아차를 즐기는 그녀. 미량 영양소 부족으로 떨어지던 체력을 영양을 따진 식단과 퀴노아차로 보충한다는데 나이가 있어 그런가 뭐가 이렇게 비워지니까 채워지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또 퀴노아 열심히 먹고 또 밥도 열심히 먹고 예. 좋다 그런 음식 열심히 먹고 제 몸을 다스리는 게 제 뭐 또 책임 아닐까. 지금 저희가 그 권인숙 씨가 드시던 퀴노아로 밥을 직접 지어봤습니다. 저는 예전에 퀴노아는 한 종류인 줄 알았더니 종류가 3가지나 되네요.
한번 볶은 다음에 차를 끓이는 퀴노아 차까지 이렇게 지금 아이고 따끈따끈해요 지금도 차가 준비가 돼 있는데 이 퀴노아에 어떤 성분이 이렇게 만들까요? 이제 퀴노아 같은 경우에는 쌀에 비해서 단백질이 한 2배 정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한데 칼슘 같은 경우는 한 7배, 칼륨도 한 6배 정도 많고요. 철분은 한 20배 이상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미네랄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혈당 지수 자체도 퀴노아는 53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드시면 좋을 그런 잡곡입니다. 예. 이렇게 막 집어넣으면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좋은 음식도 먹어서 좀 소화가 불편하신 분이 혹시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흰쌀에다가 퀴노아만 넣겠다라고 하면 쌀을 한 7이나 한 8 정도 하고 퀴노아를 2나 한 3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렇죠. 흡수가 안 되잖아요. 이 혈관 있잖아요. 혈관에 콜레스테롤도 중요하지만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찌꺼기가 요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 찌꺼기가 많이 쌓이게 될 경우에는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겠죠. 그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잘 이동시킬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 베타인 성분은 위산과도 연관성이 있지만 이 호모시스테인을 축적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퀴노아는 굉장히 건강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한의학에서는요,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국가의 통치 조직에 비유를 해서 말을 할 때요, 간은 장군지관, 모려 출원이라고 해서 실제로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퀴노아에 들어있는 베타인 성분이 이 해독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에 간 해독이 잘 됨으로써 우리 몸의 독소와 노폐물이 실제로 우리 몸의 에너지를 공격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3대 주범들. 그중 호모시스테인은 무엇일까? 호모시스테인과 혈관의 관계를 밝힌 맥컬리 교수. 그는 협심증, 뇌졸중을 일으키는 동맥경화의 가장 큰 원인을 호모시스테인으로 지목했는데 혈관 속 기름 찌꺼기인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반면 호모시스테인은 단백질 찌꺼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게 피 속에 많으면 혈관에 지방덩어리가 쌓여 혈관이 막힌다.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을 발생시키는 호모시스테인은 그야말로 비밀스러운 살인자. 실제로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혈관 질환 발생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호모시스테인의 천적은 바로 베타인. 다른 식품보다 특히 퀴노아에 많이 들어있는데 혈관독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베타인. 뿐만 아니라 간세포를 재생시켜 지방간과 간경화를 개선하는 천연 해독제다. 밀양 영양소 보충에 시급한 체험단. 하지만 먼저 혈관 건강을 점검해야 한다는데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전 필요한 건 건강한 혈관 만들기. 과연 체험단의 상태는 어떨까? 혈관 건강을 해치는 주 원인인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검사해 우리 몸이 지금 영양소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체험단 대부분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았다. 혈관에 쌓인 게 많아 영양소를 잘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 호모시스테인을 줄이려면 베타인이 함유된 식품을 먹으면 좋습니다. 베타인이라는 성분은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해 천연 해독제라고 불리는 물질로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을 뿐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을 만들어냅니다.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 만성질환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체험단. 처방전 잘 실천하길 바랄게요. 흥겨운 리듬을 따라온 것. 열심히 찌르고 흔들고 댄스 삼매경 중이다. 땀 흘리고 소리 지르며 스트레스를 바로바로 날려버리는데 영양도독 스트레스 잡고 몸도 마음도 가뿐해진 체험단. 열정이 대단합니다. 더워. 근데 세 분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운동하는 곳인데요. 뭐 건강에도 좋아지고 뭐 집에 있다가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은데 운동하러 오면은 스트레스가 풀려가지고 너무 재밌고 좋아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네.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처방전진에 그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신 게 있는데 저희는 와서 운동하고 소리 지르고 노래도 따라 부르면서 하면서 스트레스 확 날아가거든요. 자, 우리 먹어보자. 운동 끝났으니까. 그런데 뭔가를 꺼내 먹는데 맛있어요. 운동 후 볶은 퀴노아로 허기를 달래는 것이다. 퀴노아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댁에서는 어떻게 해서 드시고 계세요? 솔직히 쌀하고 섞어서 밥으로 먹고 있는데 너무 지겹기도 하고 다르게 요리를 할 수 있는 활용법이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나는.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같이 먹을 수 있는 밥 말고. 퀴노아 활용법? 반갑습니다. 다양한 활용법을 보여줄 요리 연구가 홍성남 씨. 과연 어떤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첫 번째로 퀴노아 요리 배울 거는요. 우리 가정에서 버섯 무침 반찬 많이 하잖아요. 그걸 활용한 버섯 퀴노아 무침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퀴노아와 표고버섯에 파와 마늘 등 각종 양념을 준비한다. 자, 이 표고버섯인데요. 이 표고버섯이 퀴노아랑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뼈 건강에 좋은 비타민 D가 풍부한 표고버섯은 퀴노아의 칼슘 흡수를 돕는데 표고버섯은 데쳐서 짜는 대신 마른 팬에 살짝 구워주면 쫄깃함을 살릴 수 있고 퀴노아는 기름 대신 물로 살짝 볶아 거친 식감을 없앤다. 퀴노아는 곡물이기 때문에 수분이 거의 없죠. 그래서 깨처럼 그냥 마른 팬에 볶기만 해도 되는데 훨씬 더 조금 식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축여가면서 볶아주는 거예요.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따라하는 체험자들, 열혈 수강생들이 따로 없네요. 살짝 구워 쫄깃해진 표고버섯에 볶은 퀴노아를 넣은 뒤 갖은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맛있게 버무리면 밥도둑 버섯 퀴노아 무침 완성! 영양이 살아있는 건 물론 표고버섯의 은은한 향과 오독오독 씹히는 퀴노아의 식감이 일품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버섯 무침 맛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나도 아시는 거죠? 이번에는 앞에 부추가 있어요. 부추로 부추전 많이 드시잖아요. 퀴노아 부추전을 만들어 볼 거예요. 부추전의 재료에 퀴노아만 더하면 쉽게 만들 수 있다는데 퀴노아는 마른 팬에 볶아서 준비하고 부추동을 잘게 다진 후 달걀과 부침가루를 넣고 살짝 간을 한다. 이제 젓가락으로만 먼저 재료들을 섞고 물은 정말 축여가면서 접착제 역할 정도로만 들어갈 거예요. 반죽의 점도를 확인해가며 재료를 골고루 섞은 뒤 예열된 팬에 기름을 두르고 부치면 모양과 영양이 뛰어난 퀴노아 전 완성! 여기서 발휘되는 주부 체험자의 신곡 화려한 손기술을 뽐내며 척척 전을 부쳐냅니다. 이 겨울 더욱 생각나는 뜨끈한 퀴노아 부추전. 혈관 찌꺼기를 없애고 굳은 피를 내보내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마지막 재료는 추운 겨울이 제철인 홍합. 홍합은 비타민 A와 철분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퀴노아를 활용해서 퀴노아 홍합밥을 만들어 볼게요. 깨끗이 손질한 홍합은 비린내를 잡아줄 양파와 함께 삶아내고 잘 익은 홍합살과 삶은 물은 따로 걸러 준비해둔다.
불린 쌀과 키노아를 2대1의 비율로 넣어 들기름에 살짝 볶고 감칠맛이 살아있는 홍합 삶은 물을 넣어 익힌 뒤 화려한 색감을 더해줄 대추를 넣고 조금 더 끓여준다. 마지막으로 삶아둔 홍합살을 넣고 불을 끈 뒤 잠시만 기다리면 퀴노아 홍합밥 완성! 이 상태로 5분만 뜸들이면 밥이 완성돼요. 간장에 비벼 먹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퀴노아 홍합밥. 우와, 맛있겠네요. 이렇게 완성된 퀴노아 한상 차림. 일상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을 보충하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기에 그만인 음식들이다. 너무 잘했어. 네, 진짜 너무 잘한 것 같고 밥만 먹었을 때는 좀 밍숭밍숭하고 심심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요리랑 같이 해 먹으니까 더 진짜 활용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반찬 메뉴예요. 네, 감사합니다. 체험단 중 미량 영양소 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이혜란 체험자. 그 누구보다 체험에 열심인데 영양소 전달을 돕는 수분 섭취도 잊지 않는다.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다 마실 거예요, 오늘은. 아이고, 더 마시려고요? 이제는 사실 이만큼밖에 못 먹었거든요. 알고 보니 어제 마시고 남은 물통? 이거 물을 의식하면서 마셔야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탄산음료나 커피보다는 물이 최고니 꼭 챙겨 드세요. 누구보다 건강한 식단을 잡아던 그녀. 신랑이랑 점심 먹기 위해서 점심 준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녀의 식단을 한번 볼까 했더니 눈에 띈 건 남편이 좋아하는 진쌀. 건강한 식재료를 이용해 손수 만든 반찬들로 매일 상을 차린다는 자부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한눈에 봐도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평범한 밥상, 과연 문제는 없을까? 제가 식사 준비하시는 거 봤는데 살짝 허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허점이요? 제가 건강하게 먹고 있지 않나요? 얼핏 보면 건강한 식단 같아 보이지만 엽산이 부족한 상태. 영양이 다 깎인 백미도 혈당만 높일 뿐이다. 어떡해. 영양 균형 좀 맞춰야겠어요. 부족한 영양소 채우기에 나선 체험자. 부랴부랴 꺼낸 건 녹황색 채소의 대표주자 시금치 등장이요. 냉장고 여니까 있어서요. 피자 먹으려고 영양소채소가 좋다잖아요. 엽산이 부족했던 그녀에게 꼭 필요한 시금치. 거기다 흰쌀에 영양 완전체 퀴노아까지 더하는데 이게 모든 영양소가 부족한 것들을 이게 채워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건강식으로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매일 먹는 밥에 퀴노아를 넣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다. 각종 영양은 물론 비타민까지 풍부해 혈관 건강까지 좋아지는 퀴노아. 비타민이 풍부한 각종 채소와 엽산이 가득한 시금치 무침까지 더하니 영양 균형 밥상 완성! 이렇게 영양을 섭취하면 몸에도 잘 흡수되니 일석이조다. 맛있게 드세요. 알았어, 맛있게 먹자. 집밥으로 건강을 다진다는 부부. 달라진 밥상 느낌이 어때요? 맛있죠. 당연히 맛있지. 와이프가 해주는데 당연히 맛있죠. 권장 음식은 덜 먹고 피할 음식은 많이 먹었던 영양 불균형 식단. 이젠 달라지겠죠? 균형적인 식사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초록색 채소가 좋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잘 챙겨 먹겠습니다. 각오가 대단한데요. 남은 체험도 잘 해내길 바랄게요. 6일의 체험단 드디어 10일의 체험이 끝날까? 다시 한자리에 모인 체험단.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일반 밥 먹는 것보다 끈기가 있기도 하고 활동하는 게 좀 몸이 좀 가벼워졌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었어요. 조금만 먹어도 이게 포만감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같은 밥의 양을 먹었는데도 왜 이렇게 배가 부르지? 솔직히 그랬었거든요, 저는. 반을 넣었을 때는 처음에 신기했어요. 그 안에서 싹이 나갖고 너무 신기해갖고 애들한테 보여주니까 애들도 신기해갖고 잘 먹고 저도 잘 먹었어요. 결과 발표하도록 할게요. 너무 떨려 죽겠어. 궁금해. 한 명을 제외하곤 체험단 모두 정상 호모시스테인 수치에 근접. 특히 남효진 체험자의 경우 큰 폭으로 낮아졌다. 그 키노아를 어떻게 해 먹어야 되는지 활용도 했고요. 그래서 수치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내 몸에 영양소를 직사! 자, 닥터집하고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건강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빠진 치아로 식사가 힘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신 부모님의 건강 확인해 보셨나요? 예기치 못했던 암으로 무너진 일상. 가슴이 철렁했어. 이게 암이구나. 가족력이 있으니까. 가족에게 건강을 대물림하기 위한 이들의 특별한 노력. 강해져라. 당신이 놓치고 지나친 부모님을 위한 암 건강 지침서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